2025년 6월 21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한 3년여 동안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어떤 쓰레기 같은 년이 여전히 이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나간 시간을 좀 돌아봐야 된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그리고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학습되면서 어느 순간 미래 주식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눈이 밝혀진다. 눈이 떠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종종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기가 이 몸에 약간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모든 시발점인 줄리부터 의혹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야씨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줄리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던 분들, 줄리를 줄리라고 했을 뿐인데 줄리가 아니라는 주장에 줄리를 줄리라고 했던 분들이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든 분들의 누명을 벗겨주면서 이 모든 과정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줄리라는 단어가 첫 단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진실을 진실되게 얘기했는데 권력 앞에서 처절하게 고소고발 당했던 그 피해자분들의 누명부터 벗겨주면서 이 모든 의혹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못됐죠. 예, 못됐습니다. 그냥 싫어요. 저는 정말 김건희가 싫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6월 18일 수요일 그리고 6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은 뉴욕 증시 준틴스 데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금요일 아침에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6월 18일 수요일, 6월 19일 목요일 이틀 동안 주식시장 뉴욕 증시 점검해야지라고 준비를 했는데 어라? 휴장이었구나. 저도 약간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방송이 굉장히 오랜만에 업로드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분위기를 저는 이 좋은 분위기를 해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3,000포인트가 넘어가도 전혀 흥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그래 쟤는 비관론자라서 그래. 저 비관론자 아니라니까요. 단지 3,000포인트는 좋죠. 저는 5,000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슈와 상관없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발을 담그고 어떻게 망가질지를 뻔히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어떤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3,000포인트라고 막 시사 방송에서도 막 시끌벅적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등 뭐. 저는 그런 흥분 상태를 보면서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주식시장을 면밀하게 혹시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생이나 주식시장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으니까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그 악재가 어떤 악재일지 만약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왔을 때는 과연 그 악재의 강도와 어떤 영향 기간이 얼마나 될지를 빨리빨리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목개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막 올라가서 막 흥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가 또 막 초친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괜히 제가 또 신중한 방송하면 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방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즐기십시오라는 느낌으로 방송을 좀 띄엄띄엄 한다라는 이야기 양해를 미리 구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는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신경 안정제가 되어 드릴 거고, 단순히 신경 안정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악재에 대응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릴 거고요. 이 3,000포인트에 올라와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겁니다. 3,000포인트인데 왜 내 종목은 수익이 안 나? 왜 내 종목은 여전히 마이너스야? 이런 고민. 그리고 3,000포인트인데 진작 들어갈 걸. 뭐 이런 고민. 그런 고민들을 아마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조만간 거기에 대한 아주 제대로 된 분석과 해결책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실전 트레이닝 강의하면서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좀 방송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되게 내용이 좀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과정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가려운 데만 살짝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긁어만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외죠.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는 번외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8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먼저 볼 텐데요.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 하락, S&P 500이 0.03% 하락, 나스닥이 0.13% 상승. 자,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달 그 이후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금리 전망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 유지하겠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때문에 살짝 흔들렸습니다만 여전히 뉴욕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왜 오르지 않아? 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 리스크를 지금 덜어내고 있어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3,100까지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정도. 근데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죠. 3,000포인트에 왔다고 3,000포인트를 이제 바닥으로 놓고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계속 3,000 이탈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이탈했다가 계속 그 3,000포인트 안착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마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과 상관없이 3,000포인트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저의 생각은 제가 지난번 윤석열이 2,000포인트 깨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와 일맥상통합니다. 단단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3,000포인트를 일단 뚫었어요. 자,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겠죠.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합니다. 더 갈 수는 있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뜨거워. 그러니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 요렇게 좀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또 요런 조심해 이런 의견이 나오면 또 조금 더 가요. 그러다가 조심해 했던 사람이 아니야 조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질러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이제 꼬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지표도 보고 뭐 그렇습니다만 전 가장 정확한 건 인간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고 있는 인간 지표는 거의 확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대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3,000포인트가 이제 코스피 하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뜨겁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단기적으로 한 3,000 넘어서 이 정도 되면은 좀 조정 받을 줄 알았는데 야 정말 무섭긴 무섭다. 너무 잘 올라간다. 조정 없이 가나 봐. 장중 조정으로 가나 봐. 이렇게 이제 몰라 질러 하는 순간에 이제 진짜 조정 장세를 겪게 만들 수 있는 이슈가 터지겠죠. 자,
뉴욕 증시 수요일 혼조세 마감했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발표된 경제지표 5월달 주택 착공 전월 대비 10% 감소, 팬데믹 초기 수준까지 주택 착공 건수가 떨어졌습니다. 자, 금리 결정은요. 기존 수준인 4.25에서 4.5%로 FOMC 회의에서 동결 유지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이 현 수준 대비 지금부터 한 2회 이하인 한 3.9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25bp씩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아. 그러면 대략 지금 분위기는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11월 혹은 12월 FOMC 회의에서 25bp씩 인하할 거냐. 아니면 혹시 뭔가 삐끗한 일이 생겨서 50bp 한 번에 인하할 거냐.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는 계속 뒤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가장 불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 동안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고요. 과연 이 제때 하지 못한 숙제가 나중에 어떻게 후유증을 보여줄지 저는 계속 면밀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 7월달 FOMC 회의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89.7%. 그 얘기는 7월달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9월 FOMC 회의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 그러니까 금리 동결할 확률이 전일 37.5에서 31.7%로 한 6%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지 여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오묘한 얘기를 합니다. 자, 6월 19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준틴스데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덕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가 쉬는 가운데 뉴욕 증시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플레이어를 하면서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끝난 6월 20일 뉴욕 증시는요, 역시 혼조세입니다. 다우지수가 0.08% 상승, S&P 500이 0.22% 하락, 나스닥이 0.5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대응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뒷부분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경제 지표는요. 6월달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전월과 동일했는데 5월달에 마이너스 4.0이었습니다. 따라서 6월달도 4.0이었고 마이너스 4.0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마이너스 1.7 정도로 마이너스 4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습니다만 5월과 똑같이 마이너스 4.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부진함을 나타냈고 3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3개월 전엔 좋았는데 3개월 전부터 이렇게 나빠진 거냐? 그게 아니라 계속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다가 까꿍 하고 반등했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단어 중에 데드캣 바운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잠깐 반등한다.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금리 인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 금리 결정 얘기를 해보면 7월 FOMC 회의는요. 여러분 달력에 체크하십시오. 7월 29일부터 7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격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초를 쳤습니다. 7월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왜 7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격 제기했을까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알겠죠. 이거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은데? 어쨌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의 다른 의견으로 주식시장이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7월달 금리 동결 확률 80% 중반대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자, 트럼프 이슈는 이어지고 있죠. 수요일날 이슈가 뭐였냐면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을 타결할지 여부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중동 사항에 대한 신중론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중동 상황의 신중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딱 터졌을 때 여러분들의 신경 안정제입니다라고 방송을 할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죠. 이 이슈가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때문에 이날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전문가들은 120달러 이야기를 했으나 제가 그때도 비웃으면서 웃기지 말아라.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 생기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수요 감소 우려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산유국들은 이미 감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걱정되면 증산하면 된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 그럼 증산하면 된다. 그래서 국제유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오래 가진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2주 내 결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너무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새끼여서 이거 좀 불안불안해 하지만 저는 트럼프는요 무서워서 공격하기 쉽지 않고 공격하려면 진작 했죠. 그런데 G7 회의에서도 그냥 바로 미국 가버리고 뭔가 큰 게 있다 어쩐다 하고 뭐 공격할지 안 한지 모른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다가 지금은 약간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일부러 벌어놨습니다. 트럼프 무서워서 쉽게 공격 못해요. 했으면 진작 했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트럼프 보면서 트럼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지난번 임기 처음 했을 때보다 많이 약해졌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언제 겁을 먹었냐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될 2025년 4월달, 4월 초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145% 때리겠다고 했던 그 시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그 시점에 트럼프가 쫄았어요. 제가 나중에 지금 3,000포인트를 준비하는, 3,000포인트를 대응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걸 방송 한번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이슈가 하나씩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제 머릿속에 있는 통계를 보면 그래요. 뭐 상반기에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 하반기에 좀 괜찮을 것 같다가 또 어떤 이슈가 튀어나오고 뭔가 크게 한번 물갈이 같은 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상반기 때 이슈는 1월 2일 장이 개장되자마자 애플 매도 보고서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했었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16년 1월 달과 흡사해요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최근 보면 상반기 하반기 주식시장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놓는 이슈가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분명히 또 어떤 이슈가 터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3,000포인트에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트럼프는 그때 겁먹어서 이걸 지르지도 못하고 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지금은 2주 기간을 더 두겠다. 그럼 사람들은 트럼프 약해졌네. 공격 못하겠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 만지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 약간 좀 쪼잔해요. 약간 선비 같아서, 좀 쪼다 스타일이 좀 많아서, 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의 방침을 통보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슈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트럼프를 잘 보면은요, 1월 달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안 먹혀요. 오히려 미국이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걷었다가 중국만 다시 팹니다. 사실 2017년인가요?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 시작됐을 때는요,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했을 때 사실 다른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 잘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의 적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트럼프가 요걸 요렇게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요. 근데 중국이 강해요. 깨갱하고 꼬리를 내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 요 문제 뒷배경에 혹시 트럼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음모론을 제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지금 모든 이슈를 트럼프가 자기가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어떻게 드냐면 뭔가 하나 제대로 딱 질러서 깨끗하게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거 질척거리고 저거 찝쩍거리고 이거 시간 끌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뉴욕 증시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 트럼프의 저런 그 모질란 행동들 그리고 그 모질란 행동에 눈치 보면서 금리 대응하지 못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FOMC 이것들이 만들어 놓는 이 문제점이 아마 하반기 주식시장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대한민국 이슈로만 올라가지 못해요. 지금 3,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건 윤석열 리스트가 해석됐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 올라갔을 때 다른 나라 상승했을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윤석열 새끼여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 윤석열 새끼가 제거되니까 어느 정도 어깨를 맞춘 거고 그 이후에는요.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글로벌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보고 와 이렇게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명심하셔야 돼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우연치 않게 좀 연달아 해야 되는데 한 3일 만에 지금 방송을 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준틴스데이가 있었는지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언제든지 짠 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22일 일요일 방송에서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또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 꼼꼼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요. 고맙습니다.